이어서 139번부터 가봅니다. 자, 삼상 동기발전기의 상간 접속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 틀린 것은, 자, Y결선은 지금 이런 결선이 있죠. Y결선 이렇게 결선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죠. 상전압. 그리고 여기 선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선간전압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는 VP, VL 이런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압의 크기가 여기 상전압의 크기의 루트 3배였죠. 루트 3 V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점도 있죠. 중성점도 있어서 중성점을 이용할 수 있고,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 맞죠? 그리고 선간전압이 전압에 제3고조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원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제3고조파 안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델타 결선은 이 제3고조파 전류가 여기를 순환해서 이 밖으로 전류가 나오지 않고요. 여기는 이 Y결선에서는 이 선간 전압에, 즉 제3고조파 전압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여기는 전류가 나오지 않고 얘는 전압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같은 선간전압의 결선에 비해서 절연이 여기 어렵다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선간전압과에는 상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선간전압에 비해서 얘는 상전압이 더 적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보다 우리가 절연해야 될 부분이 여긴데 더 적은 전압을 절연한다는 건 얘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얘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같은 선간전압의 결선에 비해서 절연이 여기 어렵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더 쉽고요. 얘가 같은 선간전압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어려운 거죠. 얘는 전압이 낮으니까. 자, 4번이 답입니다. 4번. 140번. 동기기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거. 자, 고정손. 여러분, 고정손은 무부하손이죠. 고정손과 가변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개 갈리고요. 여기도 2개, 2개 이렇게 됐었죠. 여기는 그냥 2개. 그래서 여기가 고철 기계를 여기가 가동을 했더니 공장이 표유했다고 그랬죠. 표유하고, 그래서 히스테리와 마찰이 생겨서 풍비박산이 났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정손이니까 철손, 그렇죠? 이런 겁니다. 해당되는 거니까 바로 나오네요. 1번이죠. 1번. 이런 동손이 저항손입니다. 동손이 저항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철손이 고정손. 이거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141번. 삼상 교류발전기 기전력에 대해서 90도 늦은 전류가 통할 때의 반작용의 기자력은 그랬는데요. 자, 90도 늦은 그러면 이건 L로 봐야 되겠죠. L로. 그렇죠? L이 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발전기에서의 이런 반작용 관련돼서는 이거 자석 하나 이렇게 그리자고 그랬죠. N극 하나 그리고 화살표 셋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로스 하나 그리고요. 이때 이 크로스로부터 자, 이렇게 생긴 반작용의 방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발전기일 때는, 여기가 발전기일 때는 R은 무조건 가운데 있고요. 발전기일 때는 앞에가 C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C 발 기억하자고 그랬죠. 뒤에 게 L이 옵니다. 전동기는 여기가 L이고 C가 오지만 발전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L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L을 지금 화살표가 위로 가고 여기는 아래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쇄하니까 이거는 감자작용이 일단 맞습니다. 감자작용. 그리고 자극축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축 자체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는 축이 다르지만 L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극축과 일치하고 감자작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전동기는 마치 똑같아요. 여기만 전동기 이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여기가 LRC가 되는 거죠. 전동기일 땐 여기만 L로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번. 142번.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사용한 것. 자, 전동기를 역률 개선만 나오면 상을 조절하는 거, 조상기죠. 기억해 두십시오. 4번 동기 조상기입니다. 143번 6국의 1200rpm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8극 동기 발전기의 회전수. 자,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유형이죠. 자, 이것과 이것이 지금 병렬 운전하는데 회전수는 달라도 됩니다. 각각의 발전기가. 하지만 뭐는 같아야 돼요? 주파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조건으로부터 첫 번째 발전기의 주파수를 구해볼 수 있는데 일단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파수를 한번 구해보면 자, F만 남기고 역수로 넘어가니까 F는 동기 속도에다가 120분의 P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 속도 1200 주어졌죠? 1200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20에 극수가 6국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6 대입해주면 60이네요. 60. 여기 10이 남으니까. 그래서 60Hz라고 하는 걸 알았고 병렬 운전하면 반드시 60Hz 동일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요거의 회전수를 이제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자, 회전수는 극수가 이제 얘는 8극이죠. 그리고 주파수는 방금 구했던 60Hz를 써줘야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900이 나오죠. 900. 3번이 답이네요. 자, 144번.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한 것 중에 맞는 것. 자, 단락비가 크다. 어떤 기계 생각하자고 그랬습니까? 철기계, 수차발전기에서 쓰는 철기계로 덩치가 크고 비싸다. 그리고 웬만한 성질들은 다 좋다. 덩치가 크다. 이런 거에 포인트를 주자고 그랬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작고요. 반작용도 작습니다. 전압변동률 작아서 좋은 성질입니다. 안정도도 좋고 그 대신 덩치가 크니까 공극은 좀 크겠죠. 무겁고 비쌉니다. 그리고 철선, 계좌 기자력이 크고 충전 용량이 크다.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는 안정도 좋고 소형이다. 아니죠. 덩치가 큰 대형기기라고 그랬죠. 딱 봐도 2번이네요. 전압 변동률이 크다. 아니죠. 반작용이 크다. 아니죠.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그러면 안정도가 높다죠. 1번이죠. 2, 3, 4가 아닌 거죠. 1번이 답입니다. 145번. 동기기 운전 시 안정도 증징법이 아닌 것은 자, 안정도 증징법에서 단락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부의 관성 크게 하는 것이 좋죠. 플라이휠 효과, 소극 여자 방식, 빠르게 적응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역상, 영상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이것은 안정도 증징법하고는 다른 거죠. 4번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뭐 깊게 들어가면 이거는 여러분 역상, 영상 임피던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기사 수준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와 답 정도를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146번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 자,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 그랬네요. 이 동기전동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변하는 게 뭡니까? 보나마나 이건 속도죠. 동기기라는 말 자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기를 얘기하는 거죠. 동기기.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거 뭐 백날 봐봐야 동기속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147번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발전기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자, 기억합시다. 우리 단락비 그러면 앞에서도 한번 본 적 있지만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를 의미하고요. 이거를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같은 말인데 그걸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분의 100 이것이 또 단락비이기도 해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5% 얘가 지금 주어져 있고 그렇죠? 그럴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그게 바로 단락비입니다.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5%, 5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20이죠. 5분의 100이니까 20배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단락비고요. 여기는 지금 단락비를 구하란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걔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기억을 해두십시오. 148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핵심 문제에서 전에 살펴봤던 건데요. 우리가 발전기가 정상 운전하다가 갑자기 단락이 발생했을 때 처음 2, 3 사이클은 이렇게 큰 단락 전류가 흐르고요. 그 뒤부터는 비교적 그것보다는 작은 단락 전류가 흐르는데 처음에 이걸 우리가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하고 이 부분을 지속 또는 영구 단락 전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전기자의 누설 리액턴스. 그래서 외울 때 누돌프 생각하자고 그랬죠. 누돌프 사슴코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지속 또는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얘는 그래서 반짝이는 코 그래서 영구 생각하자고 그랬죠. 영구. 루돌프 반짝이는 코 그래서 반작용 리액턴스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돌자 나왔죠.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 나오면 누돌프 누돌 생각해야 됩니다. 몇 번입니까? 누돌 1번이죠. 1번 149번 동기기에서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동기기 제동권선은 난조입니다. 난조는 우리가 동기 속도로 그대로 얘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부하 변동에 의해서 그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속도 자체가 출렁거리는 현상을 난조라고 했죠. 자 제동권선은 난조입니다. 난조 150번 동기 조상기를 부종여자로 운전하면 자 이거 V곡선 생각나야 됩니다. 요거였죠. 지금 역률이 1일 때 가장 이렇게 낮은 전기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즉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자 전류를 더 많이 흘려주게 되면 콘덴서로 작동을 하고 그것보다는 적게 하게 되면 L로 작동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종여자란 얘기는 뭔가 부족해. 이거보다는 적은 전류를 흘려준 즉 L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리액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L 성분을 강화한 것이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리액터. 자, V곡선이었고요. 151번 6극의 36슬롯 3상 동기발전기에 매극 매상당의 슬롯수. 이거는 뭐냐면 매극 매상이라는 얘기는 극과 상으로 나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슬롯수가 어떻게 되느냐? 매극 매상 한 극과 한 상당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슬롯수가 전체가 36슬롯인데 6극과 3상이 있어요. 그거를 매극 매상당 슬롯수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극수와 상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즉 매극 매상당의 슬롯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분하면 2가 되나요? 그렇죠? 2죠. 답은 1번입니다. 152번 주파수 60Hz를 내는 발전용 원동기인 터빈 발전기의
최고 속도. 일단은 발전기의 속도 RPM, 동기 속도 한번 생각해 보면 공식에 의해서 얘는 P분의 120F죠. P분의 120F. 그런데 여기에서 60Hz는 정해져 있는데 발전기의 최고 속도, 즉 이 최고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지금 이 값은 60Hz라고 알려줬고 얘가 최고가 되려면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극수가 작을수록 얘는 최고의 속도를 내겠죠. 반비례하니까. 그럼 극수가 얘 극수인데 극수가 1극, 2극 둘 중에 뭐가 제일 작은 값입니까? 이 극수는 자극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n극, s극 무조건 2, 4, 6, 8 이렇게 나가는 짝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는 여기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20 곱하기 60 이렇게 되면서 3600이 되네요. 이거 계산하면. 그렇죠? 그래서 1번입니다. 아니 3번이죠. 3번 3600. 153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중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이거 크주입하상 여러분 생각해야 되죠. 크주입하상 크주위파상 무진유무 이랬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들 무진유무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크기가 다를 경우에 얘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권선이 가열되는 거 맞습니다. 동기화 전력은 여기 우리가 위상이 다를 때 여기 동기화 시키려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위상이 다를 때. 그러니까 이거는 기전력이 다를 때 동기화 전력이 생긴다는 거. 요것이 옳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무효순환 전류 흐른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고압 측에 감자작용이 생긴다. 맞습니다. 이거는 명확히 2번. 동기화 전력은 위상이 다를 때 우리가 동기화 전류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54번 전압변동률 나왔네요. 전압변동률 또 나오죠. 잘 나오네요.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이거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전격 전압을 VN, 무부하를 V0 그랬으니까 얘는 VN분의 V0 마이너스 VN 이렇게 되겠죠. 퍼센트로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니까 이걸 찾아야 되겠네요. VN, VO 1번이죠. VN, VO, VN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압변동률. 155번 동기 임피던스 5오음짜리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 100V 전압 차이가 나면 무효순환 전류 이거 지난번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우리 동기 발전기 두 대가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병렬 운전하고 있는데 전압 차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둘 다 뭐 둘 다 1000V면 1000V 이래야 되는데 둘의 전압 차이가 얼마? 100V가 나면 여기에서 이렇게 순환 전류,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때의 전류는 당연히 이 전위차, 전압차 100V를 여기에서의 임피던스로 나눠야 되겠죠. 임피던스는 둘이 직렬로 돼 있는 꼴로 봐야죠. 그래서 하나가 5ohm이라고 했기 때문에 5ohm짜리가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즉 5 곱하기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10분의 100이니까 10A가 나오겠네요. 자, 1번이 답이죠. 1번. 156번 기동 전동기로서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려고 한다. 동기 전동기 극수가 10인 경우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이건 유도 전동기가 동기 전동기보다 몇 극 아래인 걸 써야 된다고 그랬죠? 한 극 아래는 없습니다. 최하가 2극이죠. 2극 아래의 전동기를 써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에 의해서 극수가 작으면 속도가 더 빠릅니다. 반비례니까 얘가 적으면 얘가 더 빨라지죠. 즉 유도 전동기를 더 빠르게 얘를 회전시켜야, 그렇죠? 더 빠르게 회전시켜야 우리가 동기 전동기를 동기 속도의 그 상태로 일단 도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 전동기가 10극이면 걔보다 2극 적어야 됩니다. 2극. 그래서 8극이 되는 거죠. 자, 꼭 기억하셔야죠. 유도 전동기 경우 2극 적은 전동기를 써야 됩니다. 157번.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유도 기전력보다 90도 뒤진 경우에 나타나는 전기자 반작용. 자, 발전기 또 나왔죠. 자,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 발전기 자석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N극에서 나오겠죠. 여기에 이렇게 크로스를 하나 그려준 뒤에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자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발전기면 이 앞에가 뭐라고요? C입니다. C발. 그리고 L이고 여기가 R. 이런 상태죠. 그래서 90도 뒤진 전류란 얘기는 뭡니까? L을 의미하는 거죠. 아, 여기를 분석해야 되겠네. 자, 화살표가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갑니다. 증자입니까? 감자입니까? 감자죠. 서로 상쇄돼서 줄여버리니까 이거는 감자작용이 맞죠. 2번이 맞습니다. 자, 요거 이 방식 기억을 해두시고요. 158번. 동기발전기 종류 중에서 신호용이나 실험용에 사용되는 특수 동기기. 자, 이거는 뭐 기억을 해두십시오. 문제에서 뭐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신호용 또는 실험용에 사용되는 특수 동기기,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고주파 발전기 기억을 해두시고요. 159번. 병렬 운전 중인 동기 임피던스 5옴 2개. 그때 유도기 전력이 200V 발생했을 때 잘 나오는 유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대의 지금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의 기전력, 전압차가 없어야 되는데 200V 전압차가 있을 때 즉 여기에서 이런 순환 전류가 흘러버린다고 그랬죠. 그때 그 순환 전류를 좀 구하라 그 얘기네요. 그래서 200V를 여기도 5옴, 여기도 5옴짜리 두 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5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옴짜리 두 대를 나눠줘야 전류가 되겠죠. 10분의 200이네요. 20A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잘 나오는 유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60번. 동기기에서 사용되는 절연 재료 중에서 Y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는 얼마인가? 자,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자, 치킨집은 어디? 아예 어디에 사와요? B, H, C 프라이드 치킨으로 사와라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여기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90도 이상 이 부분이 180도 최대 온도죠. 여기가 180도 이제 이상인 거고. 그래서 상승 한도 얘는 최대 90도 얘가 180도 이렇게 기억하면 자, 2는 뭡니까? 2는 2자 120도 2니까 2 그래서 120도 이렇게 쓰자고 그랬고 B는 B 쓸 때 우리가 13 같이 생겼잖아요. 13. 그래서 얘는 130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이 둘의 평균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외울 필요가 그렇게 내주면 되죠. 그러니까 120하고 90의 평균 105도인가요? 105도가 되고 또 이 둘의 평균 내주면 됩니다. 평균. 그래서 이것도 130에 180이니까 여기도 평균 310이면 155가 되나요? 155도. 그렇죠? 이렇게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Y종 절연물 Y종 90도가 상승 한도 90도가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쫙 기억을 한번 해 두십시오. 요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전기 설비에서 사실은 좀 다뤘던 유형이고 또 변압기에서도 나오죠. 또 동기기에서도 당연히 그대로 사용되니까 이거 외워주시고요. 161번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것 이유가 아닌 것.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문제 한번 다시 나오네요. 우리 회전 계좌형 그래서 대부분 동기발전기에서 이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밖에 전기자를 두고 안쪽에서 이렇게 계좌가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회전 전기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 대부분의 동기발전기에서는 회전 계좌형을 쓰고 있죠. 바깥쪽이 전기자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한 계좌를 회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그랬고 또 고압인 전기자보다는 저압인 계좌를 역시 회전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고압인 전기자를 고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 절연이 더 용이하니까 전기자가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자가 고정돼 있지 않아서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그렇지 않죠. 이것이 틀린 말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죠? 다 옳은 말입니다. 162번 동기발전기에 돌발 단락전류 제한하는 것도 나왔죠. 누돌프 생각나야 됩니다. 누돌프 돌발 단락전류는 누설 리액턴스 누돌프 생각해 주시고요. 163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의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지금 이게 V 곡선이죠. V 곡선인데 이 가장 작게 흐를 때는 지금 이런 부분이 가장 작게 흐르는 건데 이때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가 뭐일 때? 1일 때. 역률이 가장 좋을 때란 얘기죠. 기억을 해 두십시오. 가장 작게 흐를 때 그 순간 지금 점선으로 표현해 뒀는데요. 그때는 역률이 1일 때입니다. 1번 있죠. 1번.